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그렇게 맑은 정신과 평안함을 유지하며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거창한 철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주변을 비우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인생의 큰 고비인 환갑, 즉 예순을 넘기신 분들께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엇인가를 채우고 소유하고 쌓아 올리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가구, 더 많은 물건이 곧 성공의 척도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 그것들은 결국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에 불과하더군요. 특히 예순이 넘어서도 집안의 물건을 무질서하게 쌓아두는 것은 단순히 지저분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흐르는 강물을 막는 커다란 바위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운이라는 것이 흐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일 것이고, 우리 전통적인 생각으로 보면 복부의 흐름이겠지요. 그런데 이 흐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불필요한 욕심의 잔재들입니다. 교수님, 물건 좀 쌓아둔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간이 어지러운 사람은 마음도 어지럽고,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에게는 결코 귀한 복이 깃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의 빈곤과 고독은 바로 이 정리되지 못한 공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며 현재를 가장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거나 혹은 나중에 쓸 때가 있겠지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낡은 물건들을 끼고 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멀게 하며 결국 노년의 재물운까지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현관에 놓인 신발 한 켤레부터 보십시오. 그것이 뒤엉켜 있다면 여러분의 내일도 뒤엉킬 것입니다. 서랍 속에 가득 찬 10년 넘게 쓰지 않은 물건들은 사실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는 과거의 망령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 노년의 삶을 갉아먹고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3가지 물건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맑게 닦아내고 남은 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한 인생의 세례와도 같은 작업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오직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우리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이지요. 자, 이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집안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노년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옷장 깊숙이 쌓여 있는 더 이상 입지 않는 낡은 옷들입니다. 아니, 교수님, 옷 좀 쌓아두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인생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예부터 우리는 옷을 의관이라 부르며 그 사람의 인격과 기운을 나타내는 척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어서도
10년, 20년 전에 정장이나 언젠가 살이 빠지면 입겠다고 남겨둔 꽉 끼는 옷들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옷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분인데 노년에 가세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성기 때 입던 값비싼 코트와 양복들을 수십 벌씩 간직하고 계셨지요. 그분은 늘 이게 다 내 자존심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분의 삶은 그 낡은 옷들처럼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에 갇혀 있으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소박한 행복과 새로운 기회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물건이 제 기능을 잃고 방치되면 그것은 생기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정체된 사기, 수치를 내뿜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 옷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낡고 해진 것보다는 소박하더라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대접하는 길이고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기본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빛바랜 색깔,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옷들, 그것들은 여러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이걸 비싸게 주고 샀는데, 혹은 이걸 입었을 때 참 좋았는데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을 과거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풍수적으로도 어둡고 꽉 찬 옷장은 재물운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기가 통해야 운도 통하는 법이지요.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몸에 걸치지 않은 옷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옷이 아닙니다. 그것을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비워낸 그 빈 공간에 비로소 내일의 설렘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곧 마음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연습입니다. 내 몸에 맞는 단 몇 벌의 옷만으로도 우리의 품격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오히려 적을수록 귀해지는 법이지요. 아깝다는 마음 뒤에 숨은 집착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것이고 집안의 공기는 맑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재물보다 귀한 마음의 불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낡은 허울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몸으로 오늘을 마주하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집안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부엌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부엌은 예부터 우리네 어머니들이 정성을 다해 가족의 생명을 길러내던 신성한 곳이자 집안의 제복 자이 모이는 곳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공간에 여러분의 복을 깎아먹는 아주 위험한 물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그릇들입니다. 교수님, 조금 깨진 건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쓰는 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알뜰합니다. 물건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그 절약 정신은 귀하지만 노년의 삶에서는 그 절약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은 곧 깨진 복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욱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남이 볼 때만 좋은 그릇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가장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금이 가고 이가 빠진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의식 중에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곳에 어찌 귀한 재물운과 건강운이 깃들겠습니까? 또한 부엌 찬장 속에 켜켜이 쌓인 쓰지도 않는 낡은 플라스틱 통들과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들 그리고 녹슨 조리 도구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히 주방을 어지럽히는 알 것이 아니라 집안에 생기를 죽이는 음습한 기운의 근원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깨끗한 음식에서 오고 그 음식은 정갈한 도구에서 나옵니다. 낡고 오염된 것들을 아깝다는 이유로 붙잡고 있는 것은 스스로 병을 불러들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풍요로움은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그 물건의 질과 정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꽉 찬 찬장보다 단 몇 번이라도 윤기가 흐르는 단정한 그릇이 놓인 주방이 훨씬 더 부유한 기운을 풍깁니다. 그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노년 세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부엌에 찌든 때가 가득하고 이 빠진 그릇들이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 자식들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부모님이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부엌을 빛나게 하는 것은 곧 자식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효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금이 간 그릇, 짝이 맞지 않는 수저, 한 번도 쓰지 않은 채 먼지만 쌓인 주방기구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맑은 공기가 흐르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닦인 식탁 위에 정갈한 그릇 하나를 놓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그릇을 비우는 행위는 곧 내 몸속에 독소를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정갈해진 부엌에서 맑은 기운이 솟아날 때 여러분의 건강도 그리고 막혔던 재물의 흐름도 비로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깝다는 마음을 버리고 나를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자 복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서재의 책상 위나 거실 구석 혹은 서랍 깊숙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마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모아온 각종 서류, 오래된 편지, 이미 효력이 다한 계약서, 그리고 읽지 않는 낡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들을 과거의 먼지라 부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은 조금씩 흐려지는데 이상하게도 물건에 대한 집착, 특히 기록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지곤 합니다. 이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받아온 상장인데 이건 내가 예전에 사업할 때 썼던 장부인데 하며 소중히 간직하시지요. 물론 추억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 추억이 종이 뭉치가 되어 여러분의 현재 공간을 압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 됩니다. 종이는 나무에서 온 것이라 생명력을 머금기도 하지만 반대로 습기를 빨아들이고 먼지를 타기 가장 쉬운 물건입니다. 오래된 종이 더미는 집안의 맑은 기운을 흡수해버리고 그 자리에 퀴퀴하고 정체된 기운을 남깁니다. 풍수적으로도 종이는 정보와 소통을 상징하는데 낡고 불필요한 종이가 가득하면 새로운 정보나 좋은 소식, 즉 재물과 관련된 기쁜 소식이 들어올 틈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기록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감정을 적어둔 일기, 법적 분쟁의 흔적, 혹은 실패했던 사업의 서류들을 여전히 품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시금 분노나 슬픔, 후회의
불꽃이 일렁일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를 깨는 독서입니다. 그런 기록들을 집안에 두는 것은 독약을 상자에 넣어 침대 밑에 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남는 지혜이지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더군요. 이제는 그 무거운 기록들을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낡은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다시 읽겠지 싶지만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다면 그 책은 이미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을 다 준 것입니다. 이제는 그 책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거나 정리하여 공간에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10년 전 영수증,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고지서, 누구인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의 명함들, 이것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종이를 버리는 것은 곧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책상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비로소 노년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해안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재물운을 좋게 하려고 부적을 붙이거나 값비싼 장식품을 들여놓지만 사실 최고의 개운 방법은 비워내는 것입니다. 낡은 종이 더미를 치운 자리에 햇살이 들고 바람이 통하게 하십시오.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하늘의 복이 담길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그릇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아픔도 이제는 종이와 함께 태워보내거나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손에는 오직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만 들려 있어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책상을 닦아내고 그 위에 맑은 차 한 잔을 올려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유하고 고결한 노년을 맞이하는 선비의 자세이자 진정한 지혜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옷장 속의 낡은 옷부터 부엌에 이 빠진 그릇, 그리고 서랍 속에 희귀한 종이 뭉치까지 우리가 왜 이것들을 비워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실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인 예순을 넘기고 나면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 성숙이라는 단어를 품어야 합니다. 성숙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주변을 정갈하게 갈무리하고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남겨진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지만 진정으로 복되고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은 예외 없이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자유운이라는 것은 사실 밖에서 안으로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맑은 물이 고이듯 깨끗하고 비어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집안이 물건으로 꽉 막혀 있으면 복의 기운이 들어오려다가도 발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집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에 새길 길을 닦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는 말을 듣곤 하지요. 그 고집은 대개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고 갈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빌려 쓴 이 물건들의 마음을 빼앗겨 노년의 소중한 시간을 짜증과 무기력으로 보낸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사람과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물건을 버린 자리에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고 낡은 종이를 치운 자리에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에 여유를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순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조건은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을 정갈히 하는 것은 할 일을 만드는 것이요. 깨끗한 환경에서 가족을 맞이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비워진 공간에 내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은 곧 희망을 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다 해치우려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루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를 건네며 물건을 놓아주십시오. 물건을 버리는 손길은 여러분의 영혼을 닦는 손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맑아지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의 눈빛은 깊어지고 삶은 은은한 향기를 내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어둠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찬란한 노을의 시간입니다. 그 노을빛 아래에서 여러분의 집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고결하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세를 산 노교수의 이 작은 조언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따뜻한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맑은 바람이 통하는 거실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이전보다 더 빛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